안녕하세요. 사연의 다리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자극적인 욕망과 프리미엄 마사지, 중독, 거래와 회복 사이에서 한 남자가 다시 자기 호흡을 되찾는 기록입니다. 끝까지 보신다면 어디서 멈추고 어떻게 다시 걷는지 당신의 선도 함께 보이실 겁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도 활기찬 하루 보내시고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허벅지 안쪽을 스친 단 한 번의 손길. 그날 그는 선을 지웠습니다. 라벤더 향, 낮은 조명, 속삭임 같은 침묵. 사랑이었을까요? 아니면 값이 붙은 착각이었을까요? 금요일 저녁 피로를 풀러갔다가 마음이 무너졌고 화요일을 건널 때마다 거짓말은 늘어났습니다. 그는 특별하다는 신호를 찾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차가웠죠. 이건 일입니다. 그 한 줄이 환상을 부숴버렸습니다. 그리고 시작된 건 스스로와의 싸움. 향을 바꾸고 길을 바꾸고 숨을 다시 세며 무너진 리듬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일. 그는 깨닫습니다. 특별함은 누군가의 손끝이 아니라 내가 그은 선 위에서 자라는 것임을. 오늘 이야기는 욕망과 중독, 거래와 회복 사이에서 한 남자가 다시 자기 호흡을 되찾는 기록입니다. 끝까지 보신다면 어디서 멈추고 어떻게 다시 걷는지 당신의 선도 함께 보이실 겁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허벅지 안쪽을 스치던 기억은 금요일 저녁에 시작되었다. 비가 얇게 내렸다. 간판 불빛이 젖은 보도에 길게 번졌다. 나는 50대 중반의 생산기획 부장이었다. 자동차 부품, 납기, 회의, 보고서, 퇴근 후 TV와 미지근한 차, 규칙적인 식사, 규칙적인 침묵. 나는 익숙함에 눌려 살았다. 하지만 마음은 오래 말린 장판처럼 갈라져 있었다. 그날 아내가 먼저 말을 꺼냈다. 오늘 근처 새로 생긴 곳 있어요. 커플 마사지 한번 받아요. 나는 고개만 끄덕였다. 거절할 이유가 없었다. 아니, 거절할 힘이 없었다. 화요일에 야근이 예정되어 있었고 사흘 뒤 보고가 있었지만 이상하게 발걸음은 가벼웠다. 상가 1층, 투명 유리에 비가 맺혔다. 라벤더와 유칼립투스 향, 간접 조명, 낮은 음악, 흰 수건 더미. 나는 그 고르게 정돈된 질서에 마음을 내려놓았다. 카운터 너머로 사장이 나왔다. 차분한 미소, 균일한 목소리, 내가 긴장을 들키지 않도록 배려하는 눈빛. 나는 그 배려에 안심했고 안심은 곧 경계의 해제였다. 처음이시면 호흡을 길게 맞춰보세요. 불편하시면 바로 말씀 주세요. 나는 숨을 들이마셨다. 따뜻한 손바닥이 등뼈의 요철을 따라 내려왔다. 목덜미의 뭉침이 풀릴수록 심장 소리가 또렷해졌다. 나는 내 심장을 오래간만에 들었다. 오일의 미끄러움, 천의 마찰, 베개의 촉감, 화이트 노이즈. 나는 작은 감각들의 이름을 다시 배우는 중이었다. 아내가 바로 옆 침대에 누워 있다는 사실이 나를 조심스럽게 만들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하게 자극했다. 나는 모순이었다. 나는 착각했다. 이것이 그저 일상 속 돌봄이라고. 많이 뭉치셨어요. 앞 조금 더 깊게 들어갈게요. 네, 괜찮습니다. 앞은 종아리에서 무릎으로 허벅지 바깥으로 올라왔다. 경계는 분명했다. 그러나 경계의 가장자리는 언제나 넓었다. 손끝이 멈추면 허공이 가렵고 다시 닿으면 맥이 고르게 뛰었다. 나는 그 리듬을 배웠다. 하지만 배운 순간부터 잊고 싶어졌다. 그날 조명이 한 단계 낮아지자 눈꺼풀이 무거워졌다. 손끝은 선을 넘지 않았다. 그러나 넘나들었다. 말은 줄었고
숨만 남았다. 나는 침묵을 나만의 언어로 번역했다. 나는 착각했다. 그 해석이 나에게만 건네진 신호라고. 뒤집어 놓으실게요. 호흡은 제가 맞춰드릴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목을 받치는 롤이 살짝 정렬되며 턱이 풀렸다. 천장 등의 테두리가 흐려졌다. 손길은 무릎에서 허벅지 안쪽의 가장자리까지 닿았다가 물러났다. 닿을 듯, 물러날 듯. 나는 숨을 짧게 끊었다. 아내의 가벼운 기침 소리가 칸막이 너머에서 들렸다. 그 소리가 멈춤의 신호인지 돌아봄의 신호인지 나는 끝내 판단하지 않았다. 아니, 판단하지 않기로 했다. 나는 착각했다. 이렇게 미세한 온기가 내 삶을 바꿔줄 거라고. 마사지는 정시에 끝났다. 계산대 위 종이컵에서 따뜻한 물김이 올라왔다. 사장은 동일한 각도의 미소를 지었다. 나는 알면서도 모르는 표정을 지었다. 금요일 저녁은 그렇게 지나갔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와이퍼가 리듬을 탔다. 나는 그 리듬에 맞춰 숨을 들이쉬고 내쉬었다. 평소보다 깊었다. 평소보다 느렸다. 아내는 소파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다. 어때요? 시원했어요. 응. 생각보다 괜찮았어. 나는 짧게 대답했다. 하지만 마음은 길어졌다. 화요일, 사흘, 또 다른 금요일. 요일들이 머릿속에 박혔다. 나는 이미 시간을 세기 시작했다. 다시 갈 명분을 찾는 법을, 작은 거짓말을 고르는 법을, 표정을 단정히 정리하는 법을. 나는 착각했다. 선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다고. 그러나 그날 나는 내 안에서 가장 얇은 선을 지워버렸다. 그리고 그 선이 어디로 옮겨지는지, 얼마나 빨리 사라지는지 곧 보게 되리라는 걸 알아차리는데 오래 걸리지 않을 터였다. 화요일 저녁 퇴근길 엘리베이터 거울 속 내 얼굴이 낯설었다. 나는 금요일 저녁의 감각을 잊지 못했다. 와이셔츠 컬러는 단정했지만 목덜미는 뻣뻣했다. 손바닥에 남은 열감이 가끔 되살아났다. 나는 애써 평소처럼 움직였다. 하지만 마음은 자꾸 요일을 셌다. 사흘, 다시 금요일. 아내는 소파에서 장바구니 앱을 정리하고 있었다. 오늘 늦나 봐요. 회의가 길어질 것 같아. 나는 짧게 답했다. 거짓말의 결은 생각보다 매끈했다. 그 사실이 더 불편했다. 상가 1층 자동문이 열릴 때 라벤더 향이 먼저 나를 맞았다. 박민선은 변함없었다. 단정한 머릿결, 고른 미소. 오늘은 어깨를 더 집중해 드릴게요. 책상에 오래 앉아 계시죠? 네, 부탁합니다. 나는 숨을 늦췄다. 조명은 한 단계 낮춰졌다. 손길이 견갑과 승모를 타고 내려왔다. 압이 깊어질수록 심장이 규칙을 되찾는 듯했다. 하지만 문제는 심장 소리가 더 분명해질수록 다른 욕망도 선명해진다는 점이었다. 나는 선을 기억하려 했다. 종아리, 무릎, 허벅지 바깥, 거기까지. 하지만 손끝이 안쪽 가장자리를 스치고 물러나는 순간 나는 다시 착각했다. 이것은 서비스의 일부라고. 나만을 향한 신호는 아니라고. 그런데 신호처럼 들렸다. 뒤집어 놓으실까요? 네. 천장등의 링이 두 겹으로 흔들렸다. 숨이 짧아졌다. 손길은 경계를 넘지 않았으나 경계의 그림자에 오래 머물렀다.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나는 지금 치료를 받는 중이다. 나는 착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날 침묵은 또다시 언어가 되었고 언어는 나에게만 들리는 말로 변했다. 계산대 앞에서 종이컵의 따뜻함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다. 박민서가 명함을 건넸다. 다음엔 금요일 저녁보다 화요일이 한적해요. 몸이 빨리 풀리실 거예요. 알겠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더 흔들렸다. 내 일정표에 작은 빈칸들이 눈에 띄었다. 거기마다 향과 숨을 적어 넣고 싶었다. 문제는 집이었다. 아내는 눈치를 챘다. 요즘 표정이 바빠요. 회사 일이 힘들어요. 그냥 조금 피곤해서. 나는 시선을 피했다. 식탁 위 김이 오르는 된장국 냄새가 이상하게 낯설었다. 익숙한 온기인데 멀었다. 나는 해결을 시도했다. 달리기 어플을 깔았다. 퇴근 후 한강 산책을 시작했다. 어깨 스트레칭 영상을 저장했다. 밤엔 온찜질을 했다. 라벤더를 잊으려 했고 손길을 운동 동작으로 치환하려 했다. 하지만 한강의 바람이 시원해질수록 그 방의 따뜻함도 또렷해졌다. 나는 초조해졌다. 금요일 저녁 동기에게 연락이 왔다. 한잔할래? 오늘은 어렵겠다. 보고가 밀렸어. 나는 다시 거짓말을 썼다. 거짓말은 점점 가벼워졌다. 가벼울수록 더 멀리 날아갔다. 돌아오지 않았다. 상가 앞 네온이 비에 젖어 떨리던 밤, 나는 문을 밀어넣지 않았다. 대신 유리 너머를 오래 보았다. 내 얼굴과 실내 조명이 겹쳐 보였다. 나는 그제야 알았다. 내가 잊으려는 대상이 손길이 아니라 그 손길을 통해 확인하려는 특별함이라는 사실을. 나는 착각했다. 누군가의 배려가 곧 나만의 표식이라고. 집으로 돌아오니 아내가 말했다. 해철 씨, 우리 주말에 어디 다녀올까요? 아무 데나 좋아. 당신 정해요. 나는 길게 대답했다. 길게 말했지만 속은 더 비었다. 화요일, 사흘, 또 화요일. 나는 반복해서 시간을 세었다. 운동으로, 일로, 대화로 메우려 했지만 빈칸은 줄지 않았다. 결국 나는 결심했다. 금요일 저녁 다시 가서 물어보기로. 나만의 신호였는지, 모두에게 같은 언어였는지. 대답이 어떤 모양이든 그 다음을 정하기로. 더 늦기 전에, 더 깊어지기 전에. 그러나 나는 알고 있었다. 그 문을 다시 여는 순간 경계는 또 얇아질 거라는 걸.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사흘을 셌다. 그리고 다시 금요일을 기다렸다. 금요일 저녁 나는 다시 상가 1층 유리를 마주했다. 비는 멎었고 바닥에는 얇은 물막만 남았다. 손잡이가 미지근했다. 문을 밀자 라벤더가 올라왔다. 심장은 규칙을 잃었다. 나는 물어보기로 했었다. 나만의 신호였는지, 모두에게 같은 언어였는지. 하지만 막상 눈을 마주치자 목이 말랐다. 박민선은 평온했다. 오늘은 어디가 가장 불편하세요? 목과 어깨요. 그리고 다리 쪽이 좀. 알겠습니다. 호흡 맞춰볼게요. 조명은 한 단계 낮춰졌다. 손길은 교범처럼 정확했다. 경각, 승모, 장요근 라인. 나는 집중하려 했다. 통증, 이완, 숨. 그러나 손끝이 무릎에서 허벅지 안쪽 가장자리를 스쳐 지나갈 때 마음이 먼저 흔들렸다. 나는 질문을 삼켰다. 그날 나는 또 착각했다. 이 침묵이 답이라고. 뒤집어 눕는 순간 천장의 링이 두 겹으로 떨렸다. 숨이 짧아졌다. 손길은 선을 넘지 않았다. 하지만 경계의 그림자에 길게 머물렀다. 아내의 기침 소리가 환청처럼 어딘가에서 들렸다. 나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나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왔지만 문제는 내 안에서 커졌다. 계산대 앞 종이컵의 온기가 손등을 데웠다. 나는 결국 말했다. 지난번 제가 느낀 게 제 착각이었을까요? 박민선은 고개를 약간 기울였다. 관리에는 개인차가 있어요. 몸이 반응하면 더 민감하게 느끼실 수 있어요. 그 말은 맞았다. 그러나 답은 아니었다.
나는 더 깊이 묻고 싶었다. 입술이 말랐다. 혹시 다음에는 오늘처럼, 아니 조금 더. 그는 미소를 정리했다. 원하시면 프리미엄 관리로 변경할 수 있어요. 시간과 강도가 늘어요. 프리미엄. 나는 단어의 무게를 가늠했다. 가격표가 머릿속에서 반짝였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 끄덕임이 내 안의 마지막 핑계를 흔들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와이퍼가 빠르게 움직였다. 나는 더 빨리 눈을 감았다. 화요일, 사흘, 또 금요일. 나는 자꾸 시간을 쪼갰다. 운동으로 메웠고 업무로 눌렀다. 하지만 밤은 길어졌다. 한강 둔치의 바람은 차가웠지만 허벅지 안쪽의 기억은 따뜻하게 되살아났다. 나는 방법을 바꿨다. 라벤더를 버리고 바카 오일을 샀다. 향을 바꾸면 회로가 바뀔 줄 알았다. 그러나 밤마다 같은 길로 돌아왔다. 나는 착각했다. 자극을 지우면 마음도 지워진다고. 그날 동기에게서 전화가 왔다. 해철아, 너희 집 근처 그 샵 요즘 유명하더라. 왜? 돈만 내면 프리미엄이라더라. 내가 말한 데 같은 이름이던데.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통화가 끝난 뒤에도 휴대폰을 쥔 손이 떨렸다. 특별함은 내 안의 이야기일 뿐이었다. 거래의 언어를 감정의 언어로 번역해 들은 건 나였다. 금요일 저녁 나는 다시 문을 밀었다. 이번엔 달랐다. 먼저 말해야 했다. 프리미엄으로 할게요. 대신 오늘은 선을 분명히 지켜주세요. 박민선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호흡만 맡겨주세요. 방은 더 어두워졌고 음악은 더 낮아졌다. 손길은 깊었다. 그러나 선은 분명했다. 경계의 그림자에 오래 머물지 않았다. 대신 앞과 이완, 숨의 리듬만 남았다. 이상하게도 그 리듬이 나를 살렸다. 심장이 제 박자를 찾았다. 나는 알았다. 내가 원하는 것은 누군가의 확인이 아니라 무너진 내 리듬의 복구였다. 계산대 앞에서 나는 카드를 꺼냈다가 멈췄다. 손이 가볍게 떨렸다. 다음 주는 쉬겠습니다. 괜찮으시겠어요? 잠깐 쉬어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스스로 확인할 게 생겨서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다리 위 바람이 세게 불었다. 나는 난간에 등을 기대고 숨을 길게 들이마셨다. 라벤더 대신 강물 냄새, 속삭임 대신 자동차 바퀴 소리. 나는 늦게 깨달았다. 선은 누가 그어주는 게 아니라 내가 그어야 한다는 것을. 방법은 여전히 쉽지 않았다. 밤이면 기억은 돌아올 것이다. 하지만 오늘 나는 작은 결심을 얻었다. 향을 바꾸듯 길을 바꿔보기로. 프리미엄이 아닌 산책과 대화와 땀으로. 사흘을 세고 다시 화요일이 오면 나는 이 결심을 시험해 보기로 했다. 흔들리면 다시 그어보고 무너지면 다시 세워보기로. 절망 속에서 나는 희미하지만 분명한 단서를 붙잡았다. 내 숨, 내 속도, 그리고 내가 그은 선. 금요일 저녁 나는 다리 위에서 바람을 맞으며 숨을 길게 들이마셨다. 그날 세웠던 결심은 사흘을 버텼고 화요일을 지나 다시 금요일이 되어서야 내 것이 되었다. 나는 전화를 지웠다. 번호를 차단했고 라벤더 오일을 서랍 깊숙이 밀어 넣었다. 나는 느렸다. 하지만 확실했다. 심장은 내 속도를 되찾고 있었다. 집 현관문을 열자 된장국 냄새가 퍼졌다. 아내가 고개를 들었다. 표정은 조심스러웠다. 나는 먼저 앉았다. 나는 숨을 고르고 길게 말했다. 나는 착각했다. 특별함은 바깥에서 오는 줄 알았다. 아내가 조용히 물컵을 밀어주었다. 그럼 이제는 어떻게 할 거예요? 나는 고개를 숙였다. 나는 멈추고 싶어.
그리고 다시 배우고 싶어? 우리 사이의 속도와 숨을. 그 밤 우리는 오래 이야기했다. 짧던 문장이 길어졌다. 끊기던 호흡이 이어졌다. 나는 지난달의 불면을 털어놓았고 아내는 몇 달 전부터 이어진 어깨 통증을 이야기했다. 나는 부끄러웠다. 집안의 통증은 보지 못하고 집 밖에 온기를 구걸했던 시간들. 하지만 그날 부끄러움은 고백으로 바뀌었다. 고백은 약속으로 이어졌다. 화요일 우리는 퇴근 후 한강 산책로를 걸었다. 가로등 아래 그림자가 나란히 길어졌다. 바람이 불면 어깨가 맞닿았다. 나는 짧게 떨었다. 하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손등이 스치자 아내가 멈춰섰다. 괜찮아요. 응, 이제는 괜찮아. 나는 내 리듬을 확인했다. 발목, 무릎, 허벅지, 호흡.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거실 러그 위에 매트를 깔았다. 스트레칭 영상을 틀고 아내의 견갑 라인을 따라 천천히 눌렀다. 손바닥 온도가 전해졌다. 경계는 분명했다. 앞과 이완, 숨만 있었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나는 여기까지야.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다. 둘 사이의 선은 날이 갈수록 선명해졌고 선명할수록 따뜻해졌다. 금요일 저녁 나는 오래 미루던 것을 꺼냈다. 결혼 초에 서로에게 썼던 손편지 상자. 종이 위에 낡은 잉크가 번져 있었다. 당신 그때 이런 말 했었네. 나랑 걸을 때 숨이 비슷해져서 좋다고. 아내가 웃었다. 그래서 요즘 섞어보려고요. 내 숨과 당신 숨. 우리는 웃었다. 그리고 조금 울었다. 울음은 짧았고 여운은 길었다. 나는 거실 조명을 하나만 켰다. 조도가 내려가자 과거의 그림자가 현재에 스며들었다. 소파 끝에서 아내의 손을 잡았다. 손등의 피부가 얇게 떨렸다. 나는 긴 문장으로 말했다. 나는 착각했다. 특별함은 누군가의 손끝에서 오지 않았다. 우리가 그은 선 위에, 우리가 지킨 호흡 위에 자라났다. 사흘 뒤 토요일 오전 우리는 동네 복지관의 건강교실에 등록했다. 간단한 근막 이완과 호흡법을 배우는 시간이었다. 강사는 스스로의 통증을 먼저 관찰하라고 말했다. 나는 그 말이 마음에 남았다. 집으로 돌아와 점심을 차리며도 설거지를 하며도 우리는 서로의 어깨와 등 중간을 가볍게 두드렸다. 손바닥과 손등, 온도만 전하는 접촉. 아내가 말했다. 요즘 표정이 달라졌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덜 흔들려. 그리고 더 천천히 가려고 해. 화요일 밤 한강 다리 아래 바람이 불었다. 우리는 다시 걸었다. 나는 발을 반박자 늦게 내딛었다. 아내가 속도를 맞췄다. 나는 웃었다. 아내도 웃었다. 멀리서 자전거 불빛이 번졌다. 그 빛이 두 사람의 그림자 사이로 스며들었다. 나는 그 순간을 오래 기억하고 싶었다. 오래 붙드는 법을 배운 나는 짧은 설렘을 길게 늘리는 법도 배웠다. 어느 금요일 저녁 나는 망설임 없이 말했다. 고마워. 그리고 미안했어. 아내가 대답했다. 나도 고마워요. 우리 같이 가요. 너무 빨리도 너무 느리게도 말고. 그날 우리는 거실에서 음악을 낮게 틀었다. 라벤더 대신 녹차 향을 피웠다. 나는 아내의 머리카락을 조심스레 쓸어 넘겼다. 손끝은 선을 넘지 않았다. 그러나 온기만으로 충분했다. 목덜미의 긴장이 풀릴 때 내 어깨도 함께 내려앉았다. 나는 알았다. 회복은 큰 결심으로 오지 않았다. 사흘을 버티는 작은 선택들, 화요일을 건너는 짧은 호흡들, 금요일 저녁의 솔직한 한마디가 모여 만들어지는 것임을. 나는 여전히 흔들릴지 모른다.
하지만 이제는 내가 먼저 선을 긋는다. 내가 먼저 숨을 새고 내가 먼저 멈춘다. 그리고 다시 붙든다. 우리를, 집을, 오래 쌓여 단단해진 일상의 결을 마지막으로 아내의 손을 꼭 잡았다. 손바닥의 온도가 심장으로 번졌다. 나는 천천히 말했다. 나는 착각했다. 특별함은 멀리 있지 않았다. 우리의 속도와 숨을 맞추는 일 그 자체가 특별함이었다. 그날 이후 나는 금요일 저녁마다 다리를 건넜다. 한 번은 바람이 세고 한 번은 물결이 잔잔했다. 매번 같지 않았지만 매번 함께였다. 여운은 길었고 희망은 조용했다. 나는 안다. 내일도 사흘을 셀 것이다. 그리고 또다시 화요일을 건널 것이다. 하지만 이제 나는 두 손을 잡고 걷는다. 선을 지키며 온기를 나누며 천천히, 아주 천천히.